제가 어릴 때 4학년쯤에 포도를 받았습니다. 그 포도를 받았을 때 보육사님이 얘기하기를 이 포도는 고모가 갖다 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고모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멍청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궁금증을 가진 만한데 어디 계신지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후회되고 6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를 보육사님이 보여주면서 할머니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같이 살았고 또한 만난 적이 있다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당연히 주변에서 저를 종종 찾아오시는 후원자님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보육원의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사망이나 실직이나 이혼이나 등등 그 어떠한 많은 이유로 인해서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들이 그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또 다른 두 번의 버려짐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면접교섭권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부모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닌 이상 부모는 자녀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면 좋겠다. 그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 아닙니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태료를 내야 하고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를 국가에 지불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앞서서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면 좋겠다. 전화 연락하기, 용돈 주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접견을 의무화하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찾아오지 않으면 친권이 박탈되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민법 837조에 보면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이혼을 함께 살지 않는 아빠나 엄마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만날 수 있는 그 면접 교섭권이 민법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님께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온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면접 교섭권에 대한 제가 어릴 때의 생각,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들이 퇴소를 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민법에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님께 정책 제안 요청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패답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 보호 아동의 부모 면접 교섭권 관련인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면접 교섭권 보장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주요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정부 기관들이 아동의 면접 교섭권을 지원하고 특수 상황에 대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국이 어디냐 이따 살펴보면 좋겠고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가족 면접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아동복지법 제15조 5항이 신설되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 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5 면접 교섭의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5조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 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접 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보호 대상 아동 면접 교섭 지원은 2021년 12월 32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은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사회 사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며 부모의 면접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할 때는 우리 당사자들의 얘기를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는 영국의 지방 정부는 아동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였을 경우 면접 관련 상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 등에 의해 아동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된 경우에는 면접 관련 상황은 법원의 결정, 아동청취 제도에 따라 결정됨. 한편 아동서비스부는 아동 복리를 위해 아동에 대한 면접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7일 이상 아동의 면접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아동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을 제한할 수 있음. 그리고 미국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사례도 있고요. 호주는 아동보호법, 아동 보호 대상 아동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면접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족 면접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동과 부모 또는 가족과의 면접이 현실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아동안전서비스센터, 아동의 가족 면접권에 대한 거부, 제한, 조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당히 되게 현실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고 하루빨리 시급한 제도적인 보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규정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행될 이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혼을 했지만 이 아이를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사례에서는 당연히 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국가에 내야 되고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아이가 어른들이 어떻게 재혼을 했던 또 타지에 가서 일을 하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이 보호 대상 아동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 예전에 저는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지만 부모님과 연락이 되는데도 제가 어릴 때 명절에 그 부모님 집에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없어서 또 친척 집에 가지도 못하는 또 반대로 친척 집에 갔다가 새 옷을 입고 또 용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이러한 보육원에서의 어떤 차별과 또 다른 또 어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어떤 상대적인 지위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면접 교섭권이 잘 시행되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처럼 유기된 아동들이 유기된 우리 성인들이 부모님을 찾는데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아이들을 버린다거나 아동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